이때 이제 낙관호의 황자를 찾아온 인물이 김천초인데, 결국 김천초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는 거는 백제 계 내부 사이의 정변인 거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백제와 외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대단히 높이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대화개신이라는 겁니다. 645년에 발생한 건데요.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에 비견해가지고 대단히 이제 높이 평가하죠. 그 핵심은 뭐냐면, 메이지 유신 자체가 당시 이제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메이지왕의 친정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고대사에 적용해서 호족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천황의 직접 통치를 회복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단히 높이 평가한 것이 이제 대화개신, 다이카개신이라는 건데요. 이 다이카개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카개신은 뭐냐면 핵심은 645년에 낙하노의 황자, 나중에 천지천왕이 되는 인물인데요. 그 황국여제, 일본에서는 황국여제라는 인물이 두 번 왕이 돼요. 그러니까 황국, 교국구여제가 있고 제명여제가 있는데, 이 제명여제, 사이메이 여제, 둘 다 같은 인물이 텀을 한번 뒀다가 두 번 여왕이 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이 황국여제의 아들인 중대영 황자, 다이카 개신이 바로 이제 중대영 황자가 주도하게 됩니다. 제가 저번에 이제 김천초가 자기 딸 고타서 부부가 전사하고 나서 외국에서 바로 이 대화개신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외국 가가지고 이 중대영 황자를 만났더니 결국은 백제계다라고 해가지고 돌아와서는 자기 아들 문왕을 데리고 당나라로 갔다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 대화개신을 이해하려면은 일본사의 이제 소아씨 집안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이 소아씨 집안은 나중에 소아 임록, 소관호 유루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아 마자, 소관호 우마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소아 하이, 소아 임록 이렇게 쭉 이어지는 집안인데요. 요 소아씨 집안이 주도하는 시대의 일본사를 보면은 천황이라고 나중에 높이는 일본 천황은 이 소아씨 집안에서 마음대로 내는 겁니다. 근데 이 소아씨 집안의 그 뿌리가 누구냐 하면은 이제 일본 고대사를 지금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은 삼국사기로 주목합니다. 삼국사기에 보면은 백제의 계로왕이 고구려 장수왕이 나중에 이제 한성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성 포위돼가지고 계로왕이 다 이제 함락 직전에 자기 아들 문주를 내려보내죠. 나는 여기 도성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면서 대신에 너는 살아남아가지고 나라를 재건해라라고 해서 문주를 내려보내는데, 이 문주와 같이 가는 인물 중에 목현만치라는 인물이 있어요. 목현만치가 바로 이 소아가의 뿌리다. 이렇게 이제 일본사 연구하는 학자들이 말합니다. 근데 제가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니까 일본에서는 그 소아씨 집안의 뿌리를 갖다가 또 소와 고려 또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일본사의 특이한 점은 일본사는 서로 이름 바꾸는 게 있어요. 비밀이 많은 겁니다. 서로 이름 바꿔주고 막 하기 때문에 일본사는 공부하려면 대단히 그래서 복잡하고 많은 자료를 뒤져야 되는데, 하여간 이 소아씨는 백제계인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백제 성왕이 불상하고 불경을 보내줘가지고 모노노베라고 이제 물보가는 이 불교 수입을 반대하고, 이 소아씨 이 집안은 불교 수입을 찬성해가지고 격렬하게 충돌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불상을 수입했는데 소아씨 집안에서 자기네 집안에 갖다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서기나 이런 걸 보면 백제 성왕이 이제 불상을 내려줘가지고 불교가 시작된 걸로 나와 있죠. 처음에 자기네 집안에 모시다가 사찰을 짓고 하니까
그때 마침 이제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게 우리 전통 신이 아닌 불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중지됐다가 그다음에 소아씨가 다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이 물부씨가 여기에 또 시비를 거니까 소아씨가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물부씨를 이제 공격해서 이기면서 일본에 이제 불교가 전파되는 그런 집안이죠. 그 중에 이제 소아 도목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이 소아 도목은 일본의 이제 훈명 일왕, 저기는 천황이라 그러죠. 일왕 훈명에게 자기의 두 딸을 시집 보내요. 견념원이라는 딸하고 소매원이라는 인물을 시집 보내는데 일본의 31대 일왕이 요메이, 용명이라 그러고 32대가 숭준, 수순이라 그러고 33대가 추고, 시코라 그러는데 이 세 왕이 전부 다 도목의 딸들이 난 거예요. 그 이후에 일본의 왕들도 전부 다 이쪽 집안에서 좌지우지 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 소아씨 집안에서 일왕 내쫓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 세우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에 나카노에 황자가 아주 대단히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645년에 사만의 사신을 맞이할 때 이때 이제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소아 임록, 소관오 유루카라고 하는데 그 소관오 유루카를 갖다가 죽여버리게 되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 사료를 보면 삼한의 사신을 맞이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만이 뭐냐 이거예요. 645년에 사만이 어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최재석 교수님 같은 경우는 이것이 백제의 명령을 받고 한 거다라고 해석하셨는데 백제 사신이라고 안 쓰고 그냥 사만의 사신이라고 썼죠. 왜냐하면 일본 서기는 황국인 백제로 제후국으로 쓰고 제후국인 야마도웨를 황국으로 바꿔서 썼다 그랬죠. 그런 사료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백제의 사신을 맞이하는데 거기에서 변을 일으켜서 당시 천황 위에 있던 소아임록 소관오 이루카를 죽였다라고 보기는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백제의 사전 승인이 있지 않으면 이건 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최재석 교수님 말대로 백제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했다라고 하는 해석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그러고 나서 소아임록 소가씨는 이거로서 거의 이제 멸족에 가까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카노의 황자가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나카노의 황자를 찾아온 인물이 김춘추인데 결국 김춘추가 아무 소득 없이 돌아갔다는 거는 백제계 내부 사이의 정변인 거죠. 그러니까 백제계를 무너뜨리고 신라계나 고구려계가 차지한 것이 아니라 백제계 내부의 정변이기 때문에 결국은 김춘추가 실패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660년에 이제 도성이 함락되니까 바로 태제부로 큐슈에 전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선박을 제조하고 군사를 기르고 하는 역할을 또 이 대화계신의 주역인 중대용 황자가 이걸 주도를 하는 겁니다.